그러면 미분의 마지막 활용쪽 속도와 가속도 단원. 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평균 속도는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의 시간하고 거리의 변화량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고, 속도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우리가 풀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시켜서 만드는 게 가속도. 이거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즉 델타 X가 변화량이 0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속력을 확인하는 과정. 자, 먼저 평균 속도는 점 P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출발점과 도착 지점 사이의 변화량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우리가 VA, 자, 평균 속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자, 얘는 시각 T, 델타 T, 즉 시간의 변화량 분의 그 다음에 거리의 변화량으로 마이너스 F T. 자, 그러면 분자는 지금 위치의 변화량, 이 점 P가 시간 델타 T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어디만큼에 와 있는지 위치의 변화량을 알려주고, 분자는 그러면 얘는 이 점 P가 수직선상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는 범위를 알려주고 있고, 델타 T는 시각의 변화량 으로서 얘는 시간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변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 그래서 얘는 실제 속도는 아니고 출발할 때와 도착했을 때 그 사이의 평균 값을 알려주고 있는 게 평균 속도. 자, 그리고 속도는 우리가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평균 속도를 결국은 뭐라고 한 거냐면 평균 속도에 대한 미분계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말하면 이 델타 T를 어디로 보냈을 때 0으로 보냈을 때, 그럼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위치의 변화량. 자, 요것의 극한값을 우리가 속도라고 하고,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dt분의 dx고, 결국은 얘를 위치를 알려주는 점 P가 시각에 따라서 변했을 때 그 위치를 알려주는 이 위치 함수. 얘는 시각과 그 위치를 같이 알려주는 관계식으로 정리시켰기 때문에 얘를 시각 T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한 모습, 즉 F'T가 바로 속도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시각 T에서 점 T의 위치를 T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다 라고 우리가 나타내면 되고, 자,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 우리가 가속도는 자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긴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결국은 누구냐면 델타 T분해가 되고, 이 델타 T가 0에 가까워졌을 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해, 이번에는 누구를 미분할 거냐면 속도를 미분했을 때 그 변화율을 바로 가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로 들어가면 dt분의 dv고, 얘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한 번 더 미분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이미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얘는 다른 말로 이제 써보면 왜냐면 요 위에 있는 F'T의 또 다른 표현으로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력은 속도는 크기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방향을 바꾸면 속도는 음의 방향으로, 반대 이렇게 출발점을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 속도는 양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부호가 안 바뀌는데, 얘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가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는 부호를 가지고 오면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도 가지고 있지만 속력은 단지 뭐냐, 크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절대값과 서로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표현해. 위치의 관계식, 즉 x는 ft라고 하는
이 시각과 위치하고의 관계, 이 관계식을 정리했을 때 얘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걔가 바로 뭐가 되냐면 속도를 알려주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걔가 가속도가 된다. 요 정도 이해하면 마지막 단원에서는 다 풀어지고, 그럼 거꾸로 갔을 때 다시 이제 뭐가 되냐면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적분에서는 이 과정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그럼 거리까지 구할 것이고,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는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속도를 한 번 더, 속도는 위치 관계식을 미분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치라고 하는 식을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가 여기서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속력은 크기를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속도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멈춰.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라고 할 때는 속도의 그 속도가 항상 얼마가 됐을 때냐면 0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 방향이 바뀌었을 때 시점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위치를 시각 t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위치식 있잖아. 아까 점 p가 나타내는 관계식 있었지. x는 ft. 여기 있지. 이 점 p가 시각이 뭐 1초 됐을 때 어디에 있고 2초 됐을 때 어디에 있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인데, 그 점 p가 시각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1초 후에 어디가 있을 건지, 뭐 1이라는 숫자에 가 있는 건지 2초 후에 어디 가 있는지 그 애를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시각 t하고 그 점 p가 와 있는 자리하고 수직선상에서 걔네들을 관계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위치 함수인 거고, 얘는 시각 t에 대해서 저 ft를 t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저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저 x뜬 ft? ft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 위치함수를 점 p에 위치함수 써 있잖아. ft 있지? ft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야. 자, 2번. 자,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s라고 하면 t하고 s하고의 관계. 그러면 이 돌이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30m 위치에서 던졌을 때 이 점, 그 돌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관계식이 s라고 주어졌을 때 던진 다음에 2초 후, 3초 후의 속도를 구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x, 요 t에 대한 관계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ft란 얘기야. 그랬을 때 문제는 속도를 물어봤고, 얘가 바로 뭐냐면 이 점, 그러니까 돌이 시간마다 t초마다 가 있을 때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라는 얘기고, 속도는 얘가 뭐가 됐을 때 이 위치를 알려주는 관계식을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게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즉 이거 st가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돌의 속도를 알려주는 관계식은 이 위치함수, 요 관계식을 t에 관해서 미분 했을 때 바로 이 돌의 속도를 알려주는 식이 되는 거고, 문제는 2초 후하고 3초 후라고 했기 때문에 t가 2일 때와 t가 3일 때 s 프라임이, 즉 t가 2일 때의 미분 계수, 그 다음에 얘는 t가 3일 때니까 t가 3일 때의 미분 계수, 그 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몇 초당 몇 미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는, 자, 단위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 지면이 있고 지금 몇 미터 높이에서 쏘아 올린 거냐면 이렇게 30m, 이미 30m라고 하는 이 높이 어디 건물 위에서 물체를 쏘아 올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관계식을 알려주는 거고, 지금 2초 됐을 때는 5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을 때 3초 됐을 때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쯤 됐을 때는 얘가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 돌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 돌의 위치가 0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돌의 시간마다 이 시각 특정한 시각에 따라서 이 돌의 위치가 변하고 있는데 요 돌의 위치가 바로 이제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0이 됐을 때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되도록 0이 됐을 때의 시각을 구해서 속도를 구하는 거. 그러면 얘가 0이 됐을 때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0이고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6인데 어쨌든 시각이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돌이 땅에 떨어졌을 때의 시각은 6. 그러면 그럴 때 뭘 물어보냐면 이 돌의 위치. 따라서 그 관계식에 그대로 가져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35가 되고 단위까지 정리. 그 다음에 이 돌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이차함수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 자, 요 높이에서 쏘아 올렸을 때 최고 높이에 갔다가 어쨌든 얘는 다시 돌아올 거란 얘기고 그랬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높이에 올라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땅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속도가 언제가 되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는 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 돌의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부터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점점점 줄어들겠지. 가까워지겠지. 따라서 속도가 0이 될 때니까 S' 즉 미분했을 때 얘의 값이 0이 됐을 때의 시점. 그럼 t는 25 마이너스 10t니까 t는 2분의 5가 될 것이고 그때의 높이니까 높이는 이 돌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 몇 미터쯤에 가 있을지. 그래서 요 관계식의 s에다가 2분의 5 대2. 제곱하면 얘가 4분의 여기가 플러스고 600, 245 그래서 61.25m. 그럼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61.25m에 있다. 지면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은 언제라 그랬냐면 출발할 때에서 도착할 때까지 평균 값을 평균 속력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의 평균 속력은 자 요렇게 쓸 수 있겠네. 제일 먼저 출발할 때니까 t가 얼마일 때냐면 0이야. 그럼 땅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각을 총 구해보면 땅에 떨어졌을 때의 시각이 얼마냐면 6초였어. 그러면 0초에서부터 t가 얼마 될 때까지 6이 될 때까지 이게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6분의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지면으로부터 이미 30m 떨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그러면 자 최고 높이에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아까 61.25m였고 응? 위에 2번 문제 25t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말 번도 3번은 왜? 미분했으면 25지. 25가 아니잖아. 여기다가 여기 내가 빼먹고 적었어.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해. 그러면 곱하기 2분의 5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이지 그랬어.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리. 그러면 얘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미 30m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요만큼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때 움직인 거리는 31.25.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거리니까 6초 됐을 때까지니까 61.25까지 됐기 때문에 이 31.25하고 움직인 거리 61.25까지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평균 속력. 92.5 그리고 속력 단위까지 표시. 자, 그리고 됐지? 다시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X축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 자, 이렇게 됐다. 점 P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야. 그러면 자, 수직선 상에서 그러니까 X축이니까 그냥 수직선 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출발점이 여기 있을 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올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잠깐 이 점이 멈췄다가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진행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은 이 속도가 얼마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그래서 최고 높이 또는 방향을 바뀔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언제 속도가 0이 되는 자리. 그래서 요 관계식을 자, 점 P가 시각 T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와 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관계식이 얘일 때 자, 진행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속도. 자, 속도는 결국 누구? 위치식을 미분했을 때.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고. 자, 진행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될 때? 0일 때. 그럼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은 0. 자, 그럼 얘가 그 진행 방향을 몇 번 바꾼다? 2번 바꾼다는 얘기야. 자, 그래프상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모습. 얘가 속도식이야. 얘가 얼마일 때? 2일 때와 8일 때 0이 됐어. 그래프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얘를 미분한 식이니까 도함수랑 똑같은 의미지. 그러면 이때는 2초까지 됐을 때는 그대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초가 되는 이 시점에서 방향을 한번 틀고 가다가 다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몇 초 됐을 때 8초 되는 그 시점에서 방향을 한 번 더 바꿔서 같은 방향 원래 처음에 가던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보면 될 거야 아마. 이 정도 이해하면 그래프 나왔을 때 그래프가 이제 주어지는 거 이렇게 식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어떤 그림을 도함수 즉 위치가 아니라 저 속도의 그래프를 주면서 저걸 보고 이제 해석을 하라는 거. 몇 번 방향을 바꿨는지 또는 뭐 방향의 뭐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언제인지 제일 많이 갔을 때가 언제인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라는 경우가 나왔을 때 관계식에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자리라는 거. 그 다음에 T가 2 이상 9 이하에서의 최대 속력이고 속력은 바로 누구였냐면 이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만 있을 때 절대값일 때 그러면 속도를 알려주는 관계식이 그래프였으면 속력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X축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위로 올려주는 걸. 그러면 2에서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속력이 최대가 될 때는 요런 데 중에서 이 양의 값을 갖는 요 자리에서 속력이 최대가 될 때. 자, 그림상으로 보면 얘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자, VT의 식이 지금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라는 이차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T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냐면 9야. 그럼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9.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실은 이런 모습이었어. 자, 꼭지점이 오고 되게 폭이 좁게 그래프는 이제 알아서 그려보고 자, 요런 상태일 때 2부터 9까지니까 얘가 T가 2일 때부터 요 자리가 8이고 그럼 9일 때는 바로 옆에 9란 말이지. 근데 얘를 속력이기 때문에 크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예요.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차함수의 의미로 들어가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T가 얼마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 이 절대값의 크기는 가장 커지는 자리. 그래서 T가 5일 때 속력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9 하고 정리가 되지.
자, 다음은 시각 t에서의 길이, 넓이,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시간이 델타 t만큼, 즉 시간의 변화량에 따라서 경과한 후에 물체의 길이는 델타 l만큼, 즉 길이의 변화량, 또 델타 s니까 넓이의 변화량, 또 그냥 델타 v 이렇게 쓰면 변화량, 그죠? 즉 델타 t분의 델타 l이야. 그럼 이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근데 얘가 뭐가 됐을 때 이 t의 값이 0으로 가게 되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해가지고 누구의 길이의 넓이의 부피의 속도를 물어보는 말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얘는 자 뭐 하면 된다. 첫 번째 얘는 결국 시각 t에서 길이의 변화율은 시각 t에서 길이 l의 변화율. 자, 이 길이 L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T가 어디로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미분계수의 값을 길이 L의 변화율 또는 부피의 변화율. 다시 말하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길이의 변화량에서 얘네들을 미분했을 때 나오는 dt분의 dl의 값을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시각 t에서 자 넓이 s의 변화율. 그럼 얘는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고, 얘는 dt분의 ds. 다시 말하면 길이랑 넓이랑 부피가 전부 다 뭘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졌을 때 걔네들을 미분했을 때 나오는 그런 미분계수들의 값을 우리가 변화율, 다른 말로 하면 또 시각 t에 따른 변화율이기 때문에 넓이 또는 부피 또는 길이의 시각에 따른 속도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의미. 3번은 시각 t에서 부피 변화율. 그럼 얘는 똑같이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v고 똑같이 dt분의 dv이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변화율이 시각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물어보는 거고, 결국은 델타 t가 즉 시간의 변화량이 0으로 갔을 때 한 점으로 모였을 때구나. 그럼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고, 걔네들은 다시 말하면 시각하고에 관련된 거, t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 것과 같다. 부피가 변화하는 속도 또는 넓이의 속도 또는 길이의 속도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를 예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면 5번, 6번, 7번 3개가 나와 있는데 5번하고 7번은 지금 나오기보다도 미적분하고 관련된 쪽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건 그냥 눈에 익혀놓고, 실제로 학교에서 교과서라든가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건 6번. 자, 5번은 읽어보면 밑면이 없는 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다. 이 그릇의 밑면의 넓이는 36파이고 높이는 12이다. 자, 이 그릇의 몇 초마다 높이가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그러면 높이가 속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속력도 만들어낼 수 있어. 시각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수면의 넓이를 S,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를 V라 할 때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 보통은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부피의 변화율이 얼마냐고 물어보거나, 뭐 넓이의 단면의 넓이에 물이 차올랐을 때 찼을 때의 그 단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부피의 변화율에 대해서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미분이 2번 들어간다는 얘기야. 넓이도, 단면의 넓이도, 수면의 넓이도 한번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고, 부피도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각각의 변화율과 변화율끼리 비교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보다는 미적분 과정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얘가 거꾸로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자, 밑면이 없는 빈 그릇인 상태에서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자, 반지름하고 높이의 관계가 1대2의 관계. 이 정도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자,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6이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12. 그 다음에 수면이 지금 아래에서부터 지금 위로 차올라오고 있을 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 대, 그 다음에 누구냐면,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의 관계. 근데 얘가 지금 얼만큼씩 올라가냐면, 매 초마다 이만큼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의 관계 시기, 높이를 우리가 뭐로 쓸 수 있냐면 시각에 따라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2t가 될 것이고 얘네들의 관계가 반지름하고의 관계가 1대2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의 반지름은 우리가 뭘로 t로 나타낼 수 있지. 자, 높이를 2t로. 문제는 부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부피부터 정리해보면 자, 부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공식 그대로 원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니까 3분의 2 파이하고 t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면의 넓이를 나타내는 관계식은 파이 곱하기 t의 제곱. 근데 문제가 ds분의 dv란 얘기는 시간의 부피의 변화율과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쓸 수 있겠다. dt분의 dv랑 요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얘가 결국은 s't고 얘는 부피의 변화율, 시각 t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 그래서 나타내면 2파이 t분의 2파이 t의 제곱.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1만 물어본 게 아니라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그 순간의 값이었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관계식은 2t였고 얘가 얼만큼 됐을 때 8이 됐을 때 그럼 결국 t가 얼마일 때냐 4일 때 t가 4일 때 따라서 정리시키면 약분하면 다 정리하면 t만 남을 것이고 따라서 얘는 t가 4일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값은 비율의 값은 4다. 그래서 실제로 부피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그다음 뭐 길이의 변화율은 어려운 건 아니고 관계식 뭐에 관한 식이냐면 t에 관한 관계식만 정리가 되면 미분했을 때 그 시점에서 어디가 주어져 있는 시점 뭐 수면의 높이가 8 아니면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아니면 얼만큼마다 반지름이 늘어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넓이가 가장 커질 때가 언제 그런 순간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t에 관한 관계식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5번이라던가 7번 같은 경우에 문제는 다 풀어지게 돼. 자, 6번입니다. 여기는 교과서든 모든 문제 다 걸러지는 문제, 거쳐서 나오는 개념 원리에도 있고 센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고 다 나오는 문제, 대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니시나와 관련된 뭐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 자, 6번에 키가 180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에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 위를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이 사람의 머리 끝에서의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림상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이런 말. 자, 땅이 있고 지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자, 요 위에가 지금 전등이 있다라는 뜻. 자, 요 위에서 전등이 불을 비치고 있고 사람이 움직여서 어디쯤 와 있을 때 이만큼에 와 있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요 사람을 그냥 하나의 선분으로 읽는 게 맞고 얘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의 키가 180cm고 높이가 4m의 가로등이기 때문에 얘를 1.8m로 표현을 하게.
그리고 요 높이가 4m.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매분 88m의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와 있는 자리냐면 지금 자 시간을 t라고 잡았을 때 시각을 t로 잡았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는 88t야. 자 얘를 xt라고 할게 이 사람의. 자 그리고 문제는 그림자의 속도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바로 전등 밑에 있었다라고 하면 출발점인 여기서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요 자리만큼 왔을 때의 그림자 끝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를 y로 놓고 자 이 길이를 l로 놓게. 자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이 자리를 xt 자리를 x로 한번 놓으면 x로 놓고 시작을 하면 결국은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등 바로 밑에서는 이 점에서부터 출발했을 거야. 출발점은 여기서부터란 얘기. 그럼 요 자리 왔을 때 이 사람의 머리 끝은 요 자리에 와 있거든. 그때의 속도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y에 대한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닮음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4분의 y는 누구로 들어가면 된다? 요 L 자리가 지금 뭐냐면 1.8분의 L 자리를 우리가 뭘로 바꾸자? y-x로 지금 t 아직 안 쓰고 xt 자리를 지금 x로 바꿔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그럼 얘를 싹 정리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얘야. 얘 y. 그래서 정리시키면 얘가 11분의 20x인데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림자의 속도이기 때문에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란 얘기.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네. 요 x가 바로 얼마였냐면 이 사람이 움직인 만큼의 거리였기 때문에 88t였어. 따라서 yt는 11분의 20 곱하기 88t가 되고 160t. 그러면 이 그림자 끝의 속도는 결국 시각 t에 대한 160t, 즉 yt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y't가 되는 것이고 160 미분해서 160 하고 얘 사람이 매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위는 얘로 바뀌어지고 여기 뒤에가 여기는 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그림자 길이의 증가율이야. 그럼 얼만큼씩 증가하고 있는지 결국은 변화율을 나타내는 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그림자는 출발점에서 결국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요 L자리가 바로 그림자 길이에 변화하는데 관계식 변화하는 양만큼이. 그래서 저 L자리는 y-x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자 y가 지금 얼마였냐면 160t였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얼마만큼 88t만큼 빼면 되고 얘가 72t지. 자 그러면 문제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얘는 t로 바뀌고 72 마찬가지 단위는 자 표현을 조금 바꿔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dt분의 dr은 dt분의 dy-dt분의 dx와 같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대부분은 t에 관한 관계식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또는 식이기 때문에 저것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면 변화율 또는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수면 위에 30m 높이의 암벽 위에서 길이가 58m의 로프에 묶여서 끌려오는 배가 있다. 자 그랬을 때 몇 초 4m의 속력으로 끌면 2초 후에 배의 속력이야. 그러면 속력이니까 뭘 갖는다? 크기만 가질 것이다. 그러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속력을 찾기 전에 이 배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의 속력을 나타내는 즉 위치를 알려주는 관계식부터 정리해 주라는 얘기.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림으로. 보면 자, 이 자리에 사람이 서 있어.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 뭐 할 거냐면 줄을 끌어당길 거고 배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줄로 사람이 끌어당기고 있어. 그리고 얘가 암벽이야. 그러면 이 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팽팽해져 있는 상황에서 줄을 끌어당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길 거라는 거. 자, 요 길이가 총 몇 미터냐면 58미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4m의 속력으로 끌어당길 거기 때문에 이 줄은 4m니까 1초에 4만큼씩 줄어들 거야. 그러면 t초가 되면은 4 곱하기 t겠지. 4t만큼씩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은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나 만들 수는 있어. 58-4t라는 거. 요 자리를 x라고 했을 때 xt의 자리는 58-4t만큼씩으로 길이의 관계식이 나타내질 수 있고, 문제는 자 2초 후에 배의 속력이야. 그럼 얘는 지금 몇 미터만큼 있냐면 요 자리가 30m. 그러니까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리면 이거야. 다른 것들을 다 점으로 보고, 자 여기가 사람이 끌어당기고 있고 배가 있고 여기가 암벽하고 만나는 자리면 여기가 지금 로프가 이만큼 되어 있다는 얘기고, 배가 이렇게 끌려올 거야 이 방향으로. 그러면 배가 원래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끌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반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는 마이너스 S 값을 가질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고, 이 암벽의 길이를 몇 미터로? 30m로 잡고 이 배의 속력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우리가 Y로 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x의 제곱이 y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이야. 근데 속력이고 속도고 간에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x든 y든 전부 다 우리가 뭘로? t에 관한 식으로, 즉 xt의 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는 뭘로 바꾼다? yt의 제곱 30의 제곱.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배의 속력이기 때문에 이 끌려오고 있는 요 자리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dt분의 dy를 찾는 데 목적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전부 다 뭐해서 t에 관해서 미분시켜주면, 자 얘는 2 곱하기 x 프라임 t가 될 거고, 얘는 2y 곱하기 뭘로 dt분의 dy. 여기 2y야. 그리고 얘는 0이 되지. 그럼 얘 정리시키면 지금 뭘로 바뀌게 된다? 실은 얘는 얘지. 아이고야. 2x야. x 하나 빼먹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dt분의 dx로 차라리.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dt분의 dy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dt분의 dy는 2y로 양변 나눠주면 되니까 y분의 x하고 dt분의 dx로 나타낼 수 있고, 자 dt분의 dx는 누구냐면 xt를 미분한 게 지금 누구냐면 dt분의 dx고, xt는 이미 처음에 나타내졌지. 시각이 매초 4m씩 끌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 줄의 길이를 뜻해. 그래서 58-4t를 미분하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일 값. 그래서 y분의 x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y분의 x, 근데 실은 처음에 요 y가 총 얼마만큼 떨어져 있었냐면, 자 요 자리가 지금 얼마냐면 58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자 2초 후라고 물어보고 있지. 이제 문제는 2초 후지. 2초 후니까 요 x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50. 자 2초 후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초 후의 모습이 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50으로 바뀌지. 왜냐하면 4초 걸렸기 때문에 2초 후기 때문에 1초에 4m씩이니까 이미 8m는 끌려왔겠지. 그러니까 50m만큼 되어 있다는 얘기고, y는 몇 m만큼 와 있냐면 40만큼 와 있겠지. 그래서 y분의 x의 값은 그럼 tt분의 dy는 마이너스 5, 그치? 저 배의 속도를 물어보면 마이너스 5. 문제는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의 절대값만 가져다가 쓰면 되지. 자, 요 자리에 지금 t가 얼마가 됐을 때냐면 2초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다 얼마로 바꿔졌을 때냐면 t가 2일 때야. 2일 때. 그래서 x의 값이 50으로 바뀌고 이 배에서부터 암벽까지의 거리가 40으로 바뀌고 암벽의 높이는 그대로 30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렇게 해서 y분의 x의 값은 40분의 50 길이들의 관계. 그리고 xt하고 yt는 시각 t에 따른 배가 움직였을 때 길이의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줄의 길이의 변화율은 xt로 표현이 된 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제는 뭐였었냐면 배의 속도였기 때문에 y를 뭐에 관한 식으로 y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했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dt분의 dy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실은 언제서 나오냐면 미적분에서 음함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단원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의 내용은 수투에서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거야. 나오면 6번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뭐 부피의 변화율 정도로 나온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부정적분, 이제 적분입니다. 자, 적분은 실제로 뭐 시험 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든 그 기말고사든지 가서 보면 적분은 실제로 미분의 역으로 가는 다시 원래 미분했던 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상으로 봤을 때 문제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도 어렵지 않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자, 먼저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봤겠지만, 자, x제곱을 여기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해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분했을 때 2x가 되는 애들은 x제곱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3도 되고 x제곱 마이너스 루트 5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2x를 원래 x제곱을 미분해서 2x가 됐다라는 것은 2x에 대한 원래 미분하기 직전의 함수가 반드시 x제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분이다 라고 해. 일단 이유부터 설명을 하면, 자, x제곱이랑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나 x제곱 마이너스 루트 5나 자, 요렇게 즉 x제곱항을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함수들은 전부 다 미분을 하게 되면 그 도함수가 EX 따라서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고 역연산의 경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 무수히 많다. 그래서 자, 이거 예를 가지고 말을 하면
미분에서 2x가 되게 만드는 함수를 여러 가지로 있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부정적분이다 라고 해. 자, 부정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게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을 때를 부정이라고 했고 그런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한 것처럼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인데 자, 얘를 역으로 돌렸을 때 원래 처음에 어떤 함수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 정할 수 없다.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에서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고 얘네들을 자, 부정적분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끌고 내려와서 함수 fx에 대해서 자, 라지 f'x를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 함수 이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 한다. 근데 원시함수라고는 잘 쓰지 않고 앞으로 부정적분 그리고 기호로 나타낼 때 미분은 작게 잘라놓은 거였으면 적분은 반대로 말하면 그것들을 다시 합쳐놓은 상황. 그래서 썸에 S자를 따가지고 와서 쓸 때는 길게 늘려서 인테그랄이라고 있고 fx, dx라고 쓴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 있는 걸 생각하면 똑같은 2x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2x더라도 걔네들을 나타낼 수 역으로 갔을 때 미분하기 직전의 함수들은 x제곱항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 오는 상수가 뭐가 될지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기호화해서 나타내면 이제 인테그랄 fx dx 다시 말하면 fx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부정적분은 이렇게 쓰자. 라지 fx 더하기 c. 근데 부정적분이 될 때 라지 fx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도함수가 스몰 f이기 때문에 라지 f라고 적어준 거고 이제 만약에 도함수가 gx꼴로 되어 있으면 나는 편의상 그냥 g로 쓰고 싶어. 같이 연관시켜서 알파벳을 그러면 대문자 gx 해가지고 부정적분을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저거는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라지 fx를 가져다 쓰고 있고 이 상수 c는 얼마 걸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적분상수다 라고 해.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F0의 값이 얼마야 라고 줬다라는 것은 결국은 적분상수 C도 구할 수 있게 준 거고 쟤는 그냥 미지수의 변수. 그리고 이제 기호상으로 읽었을 때 자, fx를 뭐라고 하냐면 피적분함수다 라고 하고 자, 이 x를 적분변수. 다시 말하면 x에 대해서 적분하여라 라는 거기 때문에 저 함수 안에, 즉 피적분 함수 안에 t가 들었는데 변수가 dx가 dt가 아니라 x로 써졌으면 그 외에 나머지 문자는 전부 다 뭐처럼? 상수처럼. 그리고 dx는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뜻. 그러니까 만약에 인테그랄 ft dt다 그러면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고 뭐 ax t라고 나왔는데 적분 변수가 t에 관한 식이면 t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고 x는 그냥 뭐처럼 하나의 상수처럼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적분했을 때 이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들인데 증명하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의미상으로 읽어보면 바로 돼. 자, 얘는 가로 안에 우리가 모든 연산은 소가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얘만 보면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해라 라는 말. 그럼 얘는 이제 안 쓰고 보기만 해도 돼. f'x일 건데 그럼 fx를 미분한 게 f'x인데 여기다가 인테그랄하고 dx라고 쓰는 것은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해서 부정적분을 찾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누가 되냐면 미분하기 전의 함수인 fx가 다시 나오겠지. 근데 얘는 이미 한번 미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 같은 것들은 다 정리돼 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은 인테그랄이 즉 인테그랄이 나왔으면 뭐 하라는 거 적분했기 때문에 이 부정적분을 찾는 거는 확실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뭐는 꼭 써줘야 된다. 적분상수 C는 꼭 나타내줘야 되는 거.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미분하라고 했을 때는 이 적분상수 C는 사라질 거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글로 표현하면은 자, 여기 dx분의 df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얘는 누구를 말하냐면 fx의 도함수야. 자, 도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fx는 dx분의 dfx의 뭐 중 하나이다.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요런 걸 줄 거라는 거야. dx분의 d 해가지고 x의 제곱만 줬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자 적분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 괜히 썼네.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실은 이런 거지. 2x만 줄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미분하면 2x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떼놓고 생각하면 2x를 다시 적분하라고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적분하면 x제곱이 나오는데 이 2x에 대해서 부정적분은 1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뭘 쓰라는 말과 같냐면 결과에서는 적분상수 C를 나타내라는 말. 자, 두 번째는 적분한 함수에 대해서 즉 부정적분 중에 다시 뭐 하라는 거냐 미분해라. 그러면 결국은 누구만 나온다? fx만 빠져나오게 되더라. 자, 얘는 fx의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말부터 정리한 게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우리가 라지 fx라 하면 자, 얘가 인테그랄 했을 때 라지 fx dx는 아니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라지 fx 더하기 부정적분 중 하나니까 적분상수 C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뭐 해주라는 말과 똑같냐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자, 미분했을 때 도함수를 적분하여라 라고 하면 부정적분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적분했을 때 그 적분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그러면 적분상수는 그냥 사라질 뿐이라는 거. 왜냐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로 안에 기호 안에 들어있는 적분 기호 안에 있는 함수만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근데 이제 표현할 때 자 요런 데 있지. 라지 fx 들어오는 이런 자리들 어느 자리냐면 fx는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또 하나 표현할 때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 하자. 이런 말들이 들어갔을 때 감점이 안 되고 서술형 쓸 때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fx라고 안 쓰고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자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부정적분 중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나타냈을 때 이제 뭐 책점 기준에서 감점 요인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정도
자, 그걸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문에 보면 fx하고 g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라고 했을 때, 자, 앞에 있는 fx는 라지 fx 더하기 하고 적분상수를 c1으로 놓고, gx 적분하니까 부정적분이 gx 더하기 c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지 f 더하기 라지 g 더하기 c1 더하기 c2는 f 더하기 g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적분상수 c 뭐만 써도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해도 결과는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어디만 적어도, 자, 얘만 적어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여기는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제 표현하고, 어차피 문자들끼리 쟤들이 상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하면 거기가 끝. 자, 그 다음에 4번.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를 할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보자. 자, 그러면 이 라지 fx가 어떤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그대로 놓고 무슨 관계식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다시 미분했을 때 나오는 도함수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미분을 이용하는 거. 왜냐면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라지 fx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저 스몰 fx가 나온다는 뜻.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해서 푸는 과정들, 얘네들은. 양변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 미분하면. 자, 부정적분 중 하나가 라지 fx였기 때문에 걔네를 다시 미분하면 얘 나온다. 스몰 fx 나올 것이고, x 곱하기 fx는 고배 미분법이니까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나오고 마이너스 2x. 자,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러면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2x하고 같겠구나. 그러면 f 프라임 x는 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좌변과 우변. 결국은 뭘 이용한다? 항등식을 이용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fx는 누구를 미분했을 때 상수가 2만 나왔네. f 프라임 x 도함수가 상수란 얘기는 fx가 1차식이란 얘기고, 얘가 누구였겠구나? 2x였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지. 미분에서 2가 나왔으니까 2x를 미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적분상수를 우리가 뭘로 놓는 거야? c. 근데 f0의 값이 2다 라고 줬다는 얘기는 적분상수가 얼마라는 거, 상수항이 2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따라서 f5의 값은 12. 그래서 fx를 주고 이제 찾는 게 아니라 도함수를 주고 적분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찾아서 적분상수 c를 찾고, 그리고 나서 어떤 상수의 값 또는 함수값을 찾아라, 그 말과 같은 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분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fx를 찾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이용할 건데, 그럴 때는 fx 찾을 때 미분을 이용해서 찾고, 그 다음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가기. 자, 5번째. fx는 자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진 자 급수로 나타낸 함수에 대해서 라지 fx는 2번 적분. 자, 그러면 미분 기호하고 적분 기호가 같으면 결국 누구만 나오냐면 하나만 나와. 저 안에 있는 fx, 스몰 fx만. 요렇게 보면 되지. 얘를 미분했기 때문에 f 프라임 x인데, 얘를 다시 한번 적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부정적분 fx 더하기 c가 나왔겠지.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미분할 거기 때문에 다시 f 프라임 x가 나올 거고, 걔를 다시 적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fx 더하기 c라고 하는 부정적분이 마지막에 하나 나와. 그래서 이 미분 변수 미분했을 때 dx가 2번 나오고 적분도 2번 나오면 결국은 누구만 나오게 된다? 개수가 서로 같으면 얘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라지 fx는 fx 더하기 뭘로? 적분상수 c. 왜냐면 마지막 끝나는 연산이 적분.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기를 라지 f0의 값이 100일이니까 이거 f0 더하기 c. 자, 근데 f0의 값은 우리가 여기서 주지만 않았을 뿐이지 알아. 얼마라고 하냐면 fx는
여기 있는 fx거든. 스몰 fx.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번을 다 더해도 0. 그래서 뭐지? 그래서 f0의 값은 얼마와 같다? 0. 그러면 결국은 이 적분상수 c의 값이 100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라지 fx는 뭘로? fx 더하기 101이다 하고 우리가 부정적분 하나를 찾아낼 수 있고, 문제는 라지 f1이니까 이거네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스몰 f1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 얘가 x가 1일 때 요 합이네 100까지. 그리고 n이 지금 얼마냐면 얼마야 n이? 1부터 시작하지? n 곱하기 하고 x가 1이니까 1의 n제곱. 그럼 얘는 1부터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100번째 항까지가 다 1이기 때문에 계산해봤자 얼마밖에 안 나와? 100밖에 안 나오지. 이거지. 제일 끝에까지 가봤자 100까지밖에 안 나오는 숫자. 그래서 여기는 1부터 결국 f1의 값은 3 더하기 쭉 해서 얼마까지? 101까지 공차가 1인 등차수의 합으로 들어가도 되고, 연속인 자연수의 합 공식 이용해서 2분의 항의 개수가 101개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에서 5151. 자, 6번입니다.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우변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k는 상수야.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정적분이 1차 함수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kx 더하기 적분상수 c. 자, 2번은 요거부터 봅니다. 만약에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거든. 그럼 얘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냐면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으로 해서 미분해서 만들었거든. 그러면 x의 n제곱은 실은 이제 뭐 해야 돼? 쟤를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야. 뺀 지수만큼 다시 어떻게 하냐면 지수는 반대로 더해주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해주는 것과 같다? 이것의 역수만큼, 지수의 역수만큼 곱해주고 마지막에 적분상수 c로 표현.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반대로 지수는 하나씩 늘려주고, 곱했을 때 그것에 지수에 더한 숫자만큼, 지수의 역수만큼 곱해줬을 때 부정적분이 완성. 자, 그 다음에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인데, 자, 부정적분의 성질, 상수배, 뭐 합, 차, 부정적분 다 적으라 그랬고, 똑같다. 자, 상수 fx에 k배 했을 때의 적분도 누구랑 똑같다? fx의 부정적분에 k배한 것과 서로 같다라는 얘기고,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부정적분 하는 것은 각각을 뭐 하는 것과 같다? 적분해서 더하는 것과 서로 같다. 자, 빼는 거는 위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도 됩니다. 2번 식에다가 마이너스만 가져다가 붙이면 돼. 굳이 다 안 쓰고 3번까지. 그냥 편의상 위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도 상관이 없어. 많이는 못 쉴 것 같고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뒤에 부정적분 성질